우주는 영원히 지금 모습 그대로일까요? 별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듯 이 광활한 우주에도 정해진 끝이 있을까요? 조용히 얼어붙을지, 모든 것이 찢겨나갈지, 아니면 뜨겁게 다시 한 점으로 무너질지, 이 모든 운명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법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칙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정점을 탐험합니다. 과연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류의 오랜 질문, 우주의 마지막 운명, 그 해답을 향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밝혀낼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주의 끝을 상상하면 거대한 폭발이나 모든 별이 한꺼번에 터지는 장면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보는 결말은 훨씬 조용하고 길게 이어지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시작됐고 그 이후로 계속 커져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하들이 빈 공간 속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풍선을 불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듯 우주에서도 은하 사이의 공간이 커지면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중력이 이 팽창을 서서히 늦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주 안의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고 별과 은하와 가스와 암흑물질은 모두 뭉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 후반, 과학자들은 아주 먼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마치 언덕 위로 굴러 올라가는 공이 점점 느려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빨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이름부터 신비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잡을 수도 없지만 우주의 큰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인 겁니다. 현재 우주의 에너지 구성에서 보통 물질은 아주 작은 비중만 차지하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과 행성은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일부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주의 운명은 두 힘의 줄다리기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공간을 더 크게 벌리는 암흑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은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행성을 묶어두는 힘입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것도 중력 덕분이고 태양계가 흩어지지 않는 것도 중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는 큰 규모에서 공간을 밀어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물체를 당장 찢어놓지는 않지만 은하와 은하 사이처럼 아주 거대한 거리에서는 우주를 점점 더 넓게 벌립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힘을 유지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까요? 아니면 언젠가 약해질까요? 이 대답에 따라 우주의 마지막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은 암흑에너지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시간이 갈수록 은하들은 서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서로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은하처럼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밖의 먼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멀어져 밤하늘에서 다른 은하들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미래의 문명이 하늘을 본다면 자신들이 거대한 우주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하고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속한 은하계의 잔해뿐일 겁니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물질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찻잔에 설탕을 넣고 물을 계속 붓는다면 단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듯 우주 속 물질도 점점 넓은 공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면 새로운 별을 만들 가스도 거의 사라집니다. 별은 태어나고 빛나다가 죽는데 새 별이 태어날 재료가 없어지면 우주의 불빛은 하나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 같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식어가고 무거운 별이 남긴 중성자별도 서서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결국 빛나는 별보다 식어버린 별의 시체가 훨씬 많은 우주가 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거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수천억 년, 수조 년,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변합니다. 블랙홀만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도 완전히 영원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아주 긴 시간 뒤에는 호킹 복사라는 과정으로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느끼는 시간, 인류 문명의 시간, 지구의 역사까지 모두 합쳐도 그 앞에서는 거의 찰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에는 또 은하도, 행성도, 블랙홀도 의미 있는 구조로 남기 어려워집니다. 입자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조차 거의 없어집니다. 이 결말을 흔히 열적 죽음 또는 빅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차갑지만 핵심은 우주가 폭발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불꽃이 꺼진 방에서 시간이 멈춘 듯 아무 변화도 없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주는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별이 태어나고 생명이 생기고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이 결말이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상수처럼 일정하다면 팽창은 멈추지 않고 우주는 서서히 식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관측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DSI 같은 대규모 우주 관측 프로젝트는 암흑 에너지가 정말 일정한지 혹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암흑 에너지가 변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고 다른 연구들은 여전히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된 답보다 더 정밀한 관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과 앞으로의 관측 장비들도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의 분포와 우주의 팽창 역사를 조사하면 암흑 에너지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면 우주의 결말은 조용한 냉각이 아니라 훨씬 폭력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빅립입니다. 빅립은 말 그대로 우주가 찢겨나가는 결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규모에서만 작용하던 암흑 에너지가 점점 강해져 점차 더 작은 구조까지 갈라놓는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은하단이 흩어집니다. 서로 중력으로 느슨하게 묶여있던 은하들이 더 이상 함께 버티지 못하고 우주 공간의 팽창에 밀려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은하 자체가 무너집니다. 별들이 하나의 은하 안에 모여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인데 암흑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지면 별들 사이의 공간까지 빠르게 벌어지게 됩니다. 밤하늘은 점점 비어 보일 겁니다.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멀어져서 빛이 닿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같은 하늘의 일부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암흑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태양계 같은 작은 구조도 버티지 못합니다. 행성은 별에서 멀어지고 생명체가 있다면 열을 잃고 얼어붙게 됩니다. 우주의 종말이 갑자기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행성, 달, 소행성 같은 단단한 물체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물질을 붙잡는 힘보다 강해지면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것들도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원자까지 위험해집니다. 전자와 원자핵을 붙잡는 힘보다 공간의 벌어짐이 더 강해진다면 원자는 더 이상 원자로 남지 못하고 구성 요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빅립의 가장 극적인 점은 끝으로 갈수록 모든 과정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십억 년 단위로 느리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별과 행성, 원자까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 결말에서는 우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너무 거칠게 늘어나면서 현실의 구조를 찢어버리는 셈입니다. 마치 천을 천천히 잡아당기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찢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행히 현재 관측만으로 빅립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암흑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강해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고 아직 그 정도로 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빅립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아직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힘이 우주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면 가능한 결말을 폭넓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암흑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다면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주를 벌리던 힘이 줄어들면 중력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 않고 언젠가 팽창을 멈춘 뒤 수축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멀어지던 은하들이 먼 미래에는 다시 서로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축이 시작되어도 은하와 은하가 가까워지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은하단과 은하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충돌과 병합이 잦아집니다. 은하들은 대부분 빈 공간이라 부드럽게 섞이는 경우가 많지만 우주 전체의 밀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문제는 별끼리 부딪히는 것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우주가 수축하면 과거 별과 은하가 내뿜었던 빛과 복사 에너지도 점점 좁은 공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둡던 우주 공간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별 사이의 빈 공간 자체가 지옥 같은 온도로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별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별 바깥의 공간이 더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행성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별들도 외부에서 끓는 듯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변하면서 모든 구조가 점점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은하와 별과 행성의 구분이 사라지고 우주는 뜨거운 입자와 빛으로 가득 찬 초고밀도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빅크런치라고 불리는 결말입니다. 빅크런치 이후에는 두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한 점에 가까운 상태로 무너져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사라지는 끝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튕겨나와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는 가능성입니다. 이런 되팀 우주 또는 반복되는 우주 이야기는 굉장히 시적입니다. 우주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 우리의 빅뱅도 이전 우주의 끝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는 상상이 가능해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반복 우주에는 매력적인 상상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모델 중 하나로 다루어질 뿐 입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암흑에너지가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 표준 우주 모형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고 아주 먼 미래에는 열적 죽음으로 향합니다. 듣기에는 우울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결말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주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빅립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찢기지도 않고 빅크런치처럼 다시 뜨겁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 동안 별과 은하와 문명의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물론 인간이 그 먼 미래까지 존재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긴 시간을 제공한다면 미래의 지적 생명은 별에서 별로, 은하에서 은하로 이동하며 살아남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문명은 별의 에너지를 모으고
블랙홀 주변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의식이나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상상에 가깝지만 우주의 긴 수명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추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멀리 보고 더 많은 은하를 측정하고 우주의 팽창 역사를 더 정밀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쌓일수록 빅프리즈, 빅립, 빅크런치 중 어느 길이 더 그럴듯한지 조금씩 좁혀질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의 종말이 우리 일상과 너무 멀리 있어 보이면서도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영원한 배경이 아니라 변화하는 우주의 한 장면입니다. 별은 태어나고 죽고, 은하는 멀어지고, 공간은 늘어나며 보이지 않는 힘은 우주의 결말을 향해 천천히 저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긴 이야기의 아주 짧은 중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죽음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는 거대한 배경입니다. 별이 빛나고, 은하가 보이고, 생명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주는 너무 차갑고 조용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찢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하나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결말이든 지금 이 순간의 우주는 아직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는 별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주가 아직 이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어쩌면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주를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폭탄이나 외계 문명의 무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주를 끝으로 데려가는 것은 처음부터 우주 안에 숨어 있던 법칙들, 중력과 암흑 에너지의 긴 싸움일 겁니다. 그 싸움에서 암흑 에너지가 조용히 이기면 우주는 얼어붙고, 지나치게 강해지면 찢겨나가며, 약해지면 중력이 모든 것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결말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도, 은하가 펼쳐진 공간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의 무대도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지금의 우주는 더 놀랍습니다. 끝이 있다는 가능성은 우주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빛의 시대를 훨씬 더 귀하게 만듭니다.